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물론 윤 대통령도 조금은 떨어졌지만은 민주당이 완전히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뻔한 것이죠. 이재명이 때문에 모든 민주당의 문제는 지금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테고요. 그래서 뉴시스가 지금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 한번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KBS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잖아요. 당연 자업자득인 것이죠. 예. 방만 경영, 문제점이 많은 이 경영. 그래서 이미 KBS 노조 측에서는요, 지금 현 경영진은 물러나야 된다. 반드시 물러나라. 이게 이제 KBS 이 사장의 사퇴와 함께 노조 측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도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사진도 전부 물러나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제 KBS 우리 보수 노조의 일관된 요청인데요. 역시 이사진이 참 책임이 크구나. 물러나야 되겠구나. 이 한 칼에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제 여러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요, KBS 이사장 이 법카가 드디어 걸렸습니다. 야, 이게 한 번 저녁을 먹는데요, 짜장면 430개 이 그릇 값에 저녁값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인근에서 정말 정체불명의 물건을 산 것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KBS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이 이런 의혹투성의 이 법인카드의 문제점을 여러분께 쭉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양평 고속도로가 완전히 지금 민주당에서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 예, 한마디로 이제 똥볼 잤다, 이런 얘기가 아주 자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적 이 진실의 의혹들이 이제 또 하나 새롭게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우리 방미단이 말이죠, 이 미국에서 일정을 갔는데 거기에서 기자들 특파원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요, 김기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폭로한 내용인데, 바로 양평 군수의 부인이 김정숙이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걸 팔아먹어가지고 강하 이 IC를 만들려고 이 시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건수 하면요, 그동안에도 김정숙 하면 옷값부터 시작해갖고 해외 정상회담 할 때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외교적인 결례, 사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김정숙 이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우려되는 국면 중에 하나고, 이것도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이거 제대로 수사해서 그 비리 모든 내용을 전부 다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폭로한 김정숙 여사의 개입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김정숙 옷값, 이게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문서갖다 넘겨가지고 지금 접근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말이죠, 이 문재인 플러스 김정숙 이 비리 일체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라도 전부 발본색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20분간에 걸쳐서요, 쭉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맨 먼저 여론조사 이 지지율의 변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시스는요, 이 국민 그룹, 그러니까 이제 국민 리서치 그룹, 그 다음에 에이스 리서치, 이 두 군데를 의뢰해서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소간 빠졌습니다. 자, 얼마를 빠졌느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이죠, 지난 2주 전 대비입니다. 여기는요, 뉴스는 2주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2주 전 대비해서 긍정평가가 20%가 빠졌고 부정평가는 1.3%가 올라갔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긍정평가가 56.9,
예. 부정평가가 56.9, 긍정평가가 40.8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긍정평가는 2포인트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3포인트가 상승을 한 이런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었느냐? 6월 두 번째 조사에서는요, 40.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1.1, 마지막 주가 42.8로 쭉 올라왔는데 이 오름세가 지금 멈춘 거예요. 이 오름세가 멈추게 된 것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 반정부 인사들의 이 폭로, 의혹 폭로죠. 사실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요. 이 부울경하고 그 다음에 TK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긍정평가가 잘 나왔고 60대 이상에서도 높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평가의 상당 부분은 호남 그리고 40대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평고속도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긍정평가가 지난번 조사에서는 42.1 했는데 비해서 이번에는요 무려 3.4%나 빠져서 38.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50대 지지율만 직전 조사 대비 부정평가입니다. 이 9.8%가 올라갔고요. 20대, 30대는 7.6, 6.1% 하락. 그리고 40대도 2.1% 하락. 60대는 4.2%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양평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이 당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당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아주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월 두 번째 주 떨어진 것이 지난 6월 마지막 주, 왜냐하면 여기는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말이죠. 무려 39.6에서 34.8로 거의 5%가 민주당은 폭락을 했어요. 대폭락.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횡보 38.8에서 38.7이니까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거를 6월 두 번째 주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35.9에서 38.7이 됐으니까 약 3%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이 특징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이 리스크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또 아까 이제 연령별로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연령별, 그 다음에 지역별 지지도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당의 경우에요. 20대에는 38.8, 그리고 민주당은 27.4. 그래서 20대의 경우에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40대가 본래부터 난공불락이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51.3%, 우리 국민이 28.5. 그리고 50대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살짝 앞서고 있어요. 38.8대 37.8.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요,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 이번 뉴시스의 경우에는요, 서울 지역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37.5대 민주당 지지는 32.9. 인천 경기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38.6대 민주당은 36.1. 그래서요, 이번 뉴시스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우세로 돌아서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충청권에서도 41.8대 31.2. 그리고 이제 호남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TK도 우리, 그 다음에 부울경, 여기 전부 다 우리 국민의힘이 우세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의 특성은요,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적으로 빠졌다는 게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수도권에서의 우리 국민의힘의 우위가 지방으로 좀 확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거는요, 이 조사는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말이죠. 7월 9일에서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말이 넘어오면서
사실상 이건 양평 의혹은 민주당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지금 인식의 이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주 후반, 오늘이 벌써 이제 수요일이죠. 7월 12일이니까 목금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민주당 게이트화된 여론의 이 변화가 그 인식의 국민 인식의 변화가 이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여론조사는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말씀은 이제 김정숙 의혹입니다. 자, 김정숙 의혹은 어디에서 맨 먼저 터져 나왔느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이죠. 지금 워싱턴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김기현 대표가 맨 먼저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바로 이어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말씀을 했어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마침 본인이 이제 양평 경찰서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거 김기현 그 우리 대표 그러니까 그 기자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이제 얘기를 기자들이 이제 하니까 그거야 당연히 민주당이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 우리가 풀 게 뭐가 있느냐. 가만 놔둬도 민주당은 이거 자살골이고 사고 친 사람이 사고부터 해야 된다. 왜 잘 나가는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말이죠. 이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지만은 양서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강상면이 되어 있는데요. 양서면 인근에 양평 군수의 땅이 무더기로 들어가 있는 거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 더 크게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누가 풀어야 되느냐? 이건 뭐 민주당이 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김기현 대표가 말이죠. 여러분들 뭐 이 지도 이거 딱 보시면 알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 수정안이 나와서 이제 강화시를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를 김기현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자기네가 똥볼을 차가지고 김부겸만 소환시켰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땅 사고 한 달 있다가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가 건의한 거다. 강상면 노선이 합리적인 노선이다. 요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러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김정숙이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 아주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밝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기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 발언에 이어서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양평서장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양평고속도로는 강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처음에 종점안이 양수리 쪽 양서면으로 가는 것은 양평 군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양평 사람들은 종점을 갖다가 강상으로 해서 원주에 갈 수 있도록 그 당시 군수였던 민당 출신의 정동균 군수가 주민들 지역별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중앙정부에 반영시켜 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서요. 그런 와중에서 이 군수가 자기 부인,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 간이다. 그러면서 변경안이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색을 냈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안이 올라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검토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다. 그러면서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변경안이 검토가 되고 발언했지만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해찬이가 특강에서 이거 한마디 하니까 이 이해찬의 이 발언을 갖다가 메시지를 알아듣고서 민주당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는 그 경위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김정숙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KBS 노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방만한 경영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김의철 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이사진의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KBS 노조가 지금 다시 이제 한번 밝힌 내용입니다. 바로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나 무모하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법인카드를 써 쟀겠느냐, 한 끼 말이죠. 짜장면, 이 한 끼 중국집에다가,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중국집인데요. 중국 식당에서 지급한 액수를 보면은 짜장면으로만 따지면은 430그릇 값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고향에 또 꽃감을 사줬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정말로 꽃감을 사준 건지 아닌지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KBS 노조가 오늘 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비리 실태를 말하자면 이제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남영진이가 21년도에 이제 이사장이 됐는데, 이 남영진이가 이제 여러분들 뭐 생소하실 거예요. 남영진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매체인 미디어 오늘이라고 있어요. 미디어 오늘에 거기에서 대표를 지났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대표를 지냈고, 미디어 오늘에서 대표를 지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재인 캠프에서 또 노무현 대선 후보의 언론 특보를 지낸 바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좌파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이사장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 KBS 노조가 공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2021년도 이사장이 선임된 이후에 고향이 아마 영동인 것 같아요. 영동 고향 근처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그리고 회사 인근, KBS 뭐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KBS 인근의 중식당에서 한 끼에 말이죠. 얼마로치 밥을 먹었느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물품 구입, 그리고 근로자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한 끼 식대, 이런 걸로 볼 때 카드깡과 같은 불법 사용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김의철의 무능 경영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430그릇에 해당되는 회사 돈이 단 하루 동안에 법인카드로 지출된 거, 이거야말로 이 KBS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재정 위기하고 맞물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하라, 그리고 당장 사퇴하라, 이러한 입장을 오늘 내왔습니다. 그런데요, KBS 노조가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021년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연말과 연초에 연말 연초 시즌에요, 고향 자택에서 불과 수 킬로 떨어져 있는 모 영농 법인에서 수백만 원대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서 법인카드로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도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결제한 한 끼 금액이 짜장면 430그릇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KBS 노조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남영진이는 이미 KBS 경영평가에, 그러니까 예산도 잘못 썼지만은요, 경영평가에 편파 방송이라는 지적을 삭제하기 위해서 다수 이사를 동원해가지고요, 일방적으로 경영평가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소수 이사들이 비리이사 윤석열의 해임안 상정 촉구를 했을 때에도 외면으로 일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의철이가 자리 보존에만 급급해서 KBS 구성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시행할 비상 경영을 옹호하기 위해서 방탄 이사회를 여는 이 모습, 이거야말로 KBS를 위한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남영진이가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남영진의 이 반박 입장문을 보면은요,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곶감이다. 고향 인근에서 샀다는 이건 곶감이다. 그리고 중식당에서 짜장면 430그릇 값을 돈을 냈다는 거, 이거는 집행부 만찬과 송년회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요, 이 충북 영돈의 특산품인 꽃감 33,000원짜리 상자를 이사들하고요, 이사회 사무국 직원 20명에게 보내기 위해서 66만 원을 21년도 12월 28일 결제했다. 이렇게 밝혀 있고요. 중식당 지출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여의도에서 2022년도 10월 26일
155만 9천원, 그리고 2022년 12월 28일 283만 원을 결제했는데 10월 26일은 정기이사회 후에 집행부와 함께 20여 명이 참석 만찬을 결제한 것이고, 그리고 283만 원은요 이사회하고 집행기관, 센터장, 관계직원이 함께 송년회 할 때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인원이 30명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30명이 283만 원을 냈어요. 자, 이게 전부 KBS 직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1인당 99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KBS 관계 직원들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9만 원짜리를 감히 먹을 수 있느냐. 아주 거의 말이죠. 이 중식당에서 거의 최고가 이 식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방만경영이고, 이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쓴 결정적 이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요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